네, 네, 선생님 오늘 첫 번째는요, 브랜드 러닝을 통한 협동학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주제는 구글 문서를 활용한 소자 만들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구글 문서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동해갖고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인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오늘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하실 때 이 패들렛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오늘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저희 수업 사례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만 제가 몇 가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로나 이전의 수업은 제가 여러 가지 학생 중심 수업을 했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했었을 때는 제가 가장 코로나 전에는 PBL 수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모일데이 기념 리플릿 제작 활동해서 이렇게 몰에 관련된 그런 리플릿도 학생들하고 만들었고요. 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재활용품을 이용하여서 스톱 모션을 제작하는 그런 수업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스톱 모션을 제작하는 활동. 또 우리가 실험에 대한 수행평가나 수업도 있는데 그런 것도 주제를 너무 이제 똑같은 걸로만 하지 않고 재료를 좀 달리 갖고 학생들이 분석화학 연구원이라는 상황 설정을 하여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항상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게 쉽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 중심 수업이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언제든지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한 결과 어떻게 하냐, 기존의 학생 중심 수업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을 하자.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뭐 구글 공유 문서도 사용하시고 패들렛도 사용하시고 카카오톡도 사용을 하실 텐데 저도 그렇게 학생 중심 수업을 하면서 그거를 같이 접목시켜서 학생들이 이제 계속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른 건 없는데 계속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수업이 된다 이런 것을 좀 인식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화면 저쪽으로 공유하면 저쪽으로. 네, 어디로 할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공유하면은 다시 중지해야 되나요? 요걸 할까? 화면 이용할까요? 네. 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수업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기후행동 챌린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이것을 좀 챌린지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느냐 학생들끼리 그거 챌린지 형식으로 좀 했었고요. 이때는 온라인 수업이라서 제가 계획서를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둠을 지어서 이렇게. 그래서 1일차에는 너희끼리 뭘 해볼래? 2일차에는 뭐 해볼래? 3일차에는 어떤 것을 해볼래? 이렇게 학생들에게 계획서를 받았고요.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이게 한 모둠이 지어지면 그 학생들에게 역할 분담을 이렇게 잘 해주면 그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확인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자인 학생이 카카오톡으로 오늘 어떠한 활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인증샷을 찍고 이것을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일지를 하루하루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정리를 해나갔으며 또 이것도 또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계속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랑 계속 이 프로젝트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네, 구글 이제 공유 문서를 다 이용하니까 이렇게 됐었겠죠. 발표를 하고 또 좋은 점은 그러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그 슬라이드를 쭉 인쇄물을 뽑으면 그냥 이렇게 인쇄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우드락에 붙이면 이렇게 멋진 약간 결과물인 것처럼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해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썼는 것은 내용인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5일 동안 친구들이 실천 과제를 성실히 잘 수행했다라는 그런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도 쭉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어줬어요. 이때는 제가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라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네.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학생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평가랑 동료평가를 이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항상 이제 프로젝트를 끝나면 평가 활동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칭찬받을 학생들을 좀 호명을 해주면서 크게 칭찬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수업 사례를 설명을 했었고, 또 이제 실습을 하는 그 수업 사례인데요. 전문가 수업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직소 수업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해보셨던 선생님도 계셨을 거고, 네, 이 직소 수업을 온라인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이게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소책자 만들기 수업이라고 소책자 만드는 결과물을 만드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전문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그것을 자신이 공부를 하고 다시 그 원 모둠에 들어가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이제 친구들끼리 함께 공부하는 그런 협동학습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둠과 소주제를 역할을 정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모둠 활동을 간 다음에 오늘도 전문가 모둠 활동을 간 다음에 다시 자신의 모둠에 들어서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평가 및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오늘 요거를 다 하면 좋지만 좀 시간이 아마 안 될 것 같아갖고 짧게 조금만 맛보는 형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사례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구글 문서 패드렛에다가 해놨는데요. 패드렛을 들어가시면 네, 여기에 소책자 만들기라고 제가 기존에 했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표지가 있고요. 네, 표지를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사진을 하나 그냥 사진을 삽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이제 정교하게 하면 좋겠죠. 항상 모둠장이 있고 모둠장은 해봅시다라고 조금 사회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모둠장. 그다음 확인자는 혹시나 어려워한 친구가 없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친구도 도와주고 만약에 자기가 친구가 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자라고 유도를 좀 해주는 친구고요. 네, 편집자는 다들 이걸 쓰긴 쓰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편집을 정교하게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제가 틀을 하나 만들어주면 친구들이 자기들이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죠. 네,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제를 정하고 그 모둠에 다른 모둠에 가서 공부를 같이 한 다음에 다시 원소속 모둠에 가서 이러한 자신의 모둠의 것을 한 개를 산출물을 내면서 발표를 하고 서로 설명해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이제 구글 문서를 사용했으니까 구글 독스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들하고 이제 모둠을 만들 건데요. 제가 공유를 잠시 끌게요. 네. 선생님 모둠에서 이제 자기 소주제를 정하셨으면요. 죄송하지만 여기 이름을 조금 바꿀게요. 이름을 수정을 할 건데 제가 채팅방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거기 뒤에다가 네, 모둠 번호를 적어주시고 그다음 뭐 시각 이렇게 어디가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 할게요. 과학과 김정란 경북 19 제가 1모둠이 1 그다음 이렇게 하이픈 할까요? 시각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제가 모둠을 분류할 때 좀 편합니다.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계셨던 모둠, 소외실 번호가 모둠이거든요. 몇 번이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네. 자, 과학과 김정란, 경북191, 시각 이런 식으로 모둠을 자기 번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둠 번호 혹시 모르세요? 네. 그 소외실 번호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러면 김기석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 김정민 선생님이 1모둠이세요. 1모둠. 그 다음 유승정 선생님, 이보라 선생님, 이윤경 선생님, 이무영 선생님이 2모둠이세요. 그리고 이재식 선생님, 정혜연 선생님, 천혜인 선생님, 황혜령 선생님이 3모둠이세요. 네. 네,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네, 부족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죠. 네, 시간을 넉넉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했는데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1모둠 선생님들을 보면, 1모둠 선생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대문은 제가 만들었어요. 표지는 제가 만들고 이렇게 김정미 선생님께서 시각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청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틀을 만들어 놨는 건데, 이 틀에 대해서는 이제 편집자가 조금씩 이렇게 당겨주고 하면, 1모둠에 또 이제 청각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청각이랑 다른 것까지 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후각에 대해서도 김기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미각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1모둠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셨는 것 같아요. 네. 2모둠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네, 유순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청각,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3모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시각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유가 안 됐었나요? 됐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연습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고 조금 주고 1시간을 넉넉하게 이것만 하는 시간을 1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둠에서 자신이 주제를 맡은 것을 전문가 모둠에 가서 서로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정리한 시간을 1시간에서 또는 과제까지 준 다음에 다시 빠져나와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1모둠 선생님들끼리 모이고 2모둠 선생님들끼리 모이고 3모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까 퀴즈 있었죠? 그 퀴즈를 서로 맞추게 하는 그런 게임을 진행을 하고 다시 모둠에 다시 전체로 와서 전체 했던 활동한 내용들을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내용 정리를 다시 하고 퀴즈를 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선생님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40분까지인데 지금 10분이 오버했는데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경북195의 김정란으로 업무 메신저를 주시면 되고 저 이렇게 이제 오늘 전문가 수업에 대해서 해봤고 시간을 충분히 둬서 애들하고 같이 이런 거를 만들면 이렇게 책자를 아까 뽑으면 이렇게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리 시간대나 또는 학급 활동에서도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각자의 그런 소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결과 산출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질문이었으면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정경 사진을 볼 수 있듯이 저는 경북 김천에 있는 문정중학교라고 하는 남자 단설 중학교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남자 학생이다 보니까
게임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보통 시도를 많이 하고 오늘도 그런 수업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진은 저희 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 모습을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실제 저희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중에서 3학년 학생들이 성취 수준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학년 아이들은 제가 추구하는 수업 방향을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서로 배워가는 이런 스타일의 수업을 실제로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불꽃 반응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처음 수업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시학습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원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물질을 이루는 여러 가지 원소에 대해서 먼저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면서 퀴즈를 냅니다. 예, 갑자기 굉장히 맛있는 라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제공했는데 이 사진 자체를 아이들 보면 일단 라면이라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혹 하면서 잘 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밑에 이 가스레인지 불빛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게 달라질까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학교 내에서는 발표하는 시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온라인 수업을 하면 이와 같이 패들렛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부담 없이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옵니다. 친구들에게 호응이 높으면 제가 좀 더 상품을 주든지 아니면 상점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호응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가장 대박은 정답은 사실 없다. 이런 식으로 친구가 적어주면 거기에 대한 호응이 가장 좋아서 이 친구 또한 상점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 도입 부분에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유도하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알아보면서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오늘 수업 내용이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이 아니면 와서 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각 분인별로 이 실험을 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어려운 경향도 있고 해서 보통 제가 시범 수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범 수업을 각 반에 저희가 조를 짜놓고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게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 조가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학년 1반의 원소 불꽃 반응 실험을 알아보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84의 남자 박윤재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남경답이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타조처럼 다리가 얇고 긴 인정이라고 해요. 자, 저희는 지금 이 앞에 있는 8개의 물질로 오늘 불꽃 반응 실험을 알아보려고 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저희는 지금 현재 학교이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하고 싶은 아, 잘 나오네요. 와, 빨간색. 오. 자, 질선 스트론트. 빨간색이 나왔네요. 아하하하하. 자, 지금 또 엄청 써요. 빨간색. 빡빡색. 자, 빨간 그림. 마지막에 가장 멋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걸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84의 남자 박윤재였습니다. 네, 안경잡이 남자 정준이었습니다. 타조다리 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저희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수업이니까 무조건 친구들이 최대한 웃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인터넷에 이 비슷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면서 그래 해라 하고 이렇게 한번 발표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가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하면 학생들의 호응도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모둠으로 이제 이 책을 미리 다 제시를 해주는 거죠. 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정리했는 거를 가지고 그 다음 문제 같은 색끼리 짝지어보자. 답을 안내를 이제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아이들에게 추가로 그러면 정답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이 실제로 다 불꽃색에 반응을 하는데 막 요거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요거를 물어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원소와 아닌 거의 공통점, 차이점이 뭘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색깔이 나타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에 대한 답을, 그러면 뭐 오른쪽에 나오니까 오른쪽에 다 뭐 딴 거는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색깔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보통 나오게 되죠. 그럼 나오면 이제 제가 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안내를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것은 저희 작년에 했던 학생들의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네이버 밴드로 수업을 한다고 했는 것이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댓글로 달아주고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데, 밑에 있는 이 색깔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색깔은 외워야 되는 게 좋다고 해서 실제로 외우는 방법보다는 아이들에게 약간의 게임을 통해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플리피티인데, 제가 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링크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카톡에다가 플리피티 제가 만든 원소에 대한 주소를 보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드 뒤집기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카드가 뒤에 다 숨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거에서 원소 이름과 색깔을 매칭을 시키면 그 카드가 사라집니다. 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거를 해서 시간이 제일 빨리 했는 친구에게는 그에 대한 또 응당한 약간의 상품이나 저희가 상점 같은 이런 거를 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남학생의 경우는 되더라고요. 굉장히 집중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됐는지 시간을 해봅니다. 쌤들께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칭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시간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우리도 서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3학년 단원에 다시 화합물을 배우면서 이 원소 기호를 다시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소 기호하고 또 이거 이름하고 해서 이렇게 플리피티 만들어 가지고 하면 반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밌는 칠판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또 재밌는 단체 게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 쓰기 나름입니다. 쓰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씩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집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에 어떤 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와 맞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영상 한번 보면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한번 하면서 영상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쌤들께서는 충분히 아는 영상입니다. 주윤반은 사실 진균성의 투수안경을 달고 있었고, 자신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신상 렌즈를 끼고 있었죠. 영화 쌤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보았던 시리즈요. 정전자 도시인데, 이 마지막에 나왔는 것처럼 카드가 뒤집지 않아도 특수 안경을 쓰면 거기에 있는 패를 읽을 수 있듯이, 우리가 실제로 불꽃 반응색이 둘 다 빨간색인 리튬과 스트론튬을, 그러면 불꽃 반응으로서는 둘 다 빨간색이니까 구별할 수 없는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도구를 한번 안내해 주는 거죠. 이게 좀 전에 봤던 영화에서 봤던 특수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광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기구를 이용하면 이게 실제로 이제 리튬의 색깔이죠. 리튬의 불꽃 반응 색깔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나 스트론튬이나 실제로 색깔이 구별이 없다. 그런데 이 리튬을 금방 선생님이 안내했는 이 분광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 띠 모양이, 이런 띠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리튬과 색깔은 둘 다 분명히 같은 색인데, 둘 다 같은 색인데 달리 보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햇빛은 이와 같이 나타나고 빨주노 쪽 파남보, 저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상기시켜 주면서 리튬은 이와 같은 선의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인데 스트론튬은 이것처럼 리튬과 스트론튬의 색깔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둘 다 같은 색이지만 어떤 원소가 리튬이고 어떤 원소가 스트론튬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실제로 오늘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이제 대부분 안내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 보통 수업에서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 알기 위해 형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형성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위에 있는 것처럼 저는 특히 두 가지 종류로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밑에 있는 카웃을 보통 많이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이 PPT 자료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형성평가 문제를 냅니다. 또 새로 추가로 하나 더 안내를 드리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불꽃 반응이니까 불꽃 반응과 관련된 가장 좋은 것은 일상적인 예는 바로 불꽃 축제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불꽃 축제도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불꽃 반응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현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한번 불꽃 축제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문제를 낼 테니까 너희가 선생님이 내는 불꽃 축제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오늘 외우는 거에서 정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번 맞춰보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들어있는지 아시겠나요? 한번 댓글로 뭐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디지털 에듀넷 티클리어에 들어가면 디지털 교과서가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실감형 콘텐츠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중등과학을 이때 들어가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에 실감형 콘텐츠 명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 실제로 제가 금방 했는 게 원소의 불꽃 반응이니까 원소의 불꽃 반응에 있는 이 AR 마크 요거를 설치를 하셔서 요거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인쇄물입니다. 인쇄물. 이렇게 인쇄물인데 이제 요거를 먼저 노트북이나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받아놔야지 다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노트북에서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가시면 한국 교육학술 여기서 나왔는 실감형 콘텐츠라는 캐리스에서 만든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학술정보원에서 줬는 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있는 똑같은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소의 불꽃 반응이죠. 원소의 불꽃 반응을 다운을 받으십니다. 뭐 지금 그래서 이제 다운을 받으신 스마트폰을 앱을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마커를 비춰주세요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요게 화면 카메라 쪽에다가 아까 인쇄해서 출력했는 여기 원소의 불꽃 반응이라는 마커 있죠. 이 용시를 지금 화면에 만약에 다운 받으신 분은 화면 자체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여기를 가지고 가면 실제로 이게 바로 뜹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것 그림처럼 AR 그 가상의 불빛이 뜹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복습하는 의미로. 그럼 이렇게 한번 실제 했는 거 제가 영상 찍었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뭐 지금 제가 염화 나트륨 찍었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 찍으면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면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만든 걸 가지고 불꽃 발사를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학교에서는 뭐 그날 배운 거를 또 필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필기를 할 때 코넬노트를 좀 이용합니다. 코넬노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중요 단어를 일단은 비워 놓아요. 그래갖고 이것까지 다 적어주면 정말 생각 없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한 개라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비워 놓고 너희들이 채워서 노트 필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모르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필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했는 필기 2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불꽃 반응에 대한 수업 내용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쌤들은 다 추측하시겠지만 이렇게 사과를 무한히 자르면 어떻게 될까라고 가면서 이제 원죄의 개념을 설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불꽃 반응에 대한 수업 사례를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하기 굉장히 부끄럽고요.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인평중학교에 특히 비주얼 싱킹으로 아주 유명하신 우리 김도훈 선생님을 모시고 또 수업 사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평중학교에서 교사 김도훈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싱킹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많이 오해하는 게 뭔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기보다 실제로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고하는 방법에 좀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한 4가지로 나눠봤고요.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주로 흔히 쓰는 이제 틀, 레이아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수업 사례 몇 개 이제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캐릭터 만드는 관련해서 디지털 콘텐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도 사실 84년생이라서 저 1990년대 저 네이버 초기 화면을 본 사람인데 이게 네이버 초기 화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텍스트는 줄어들고 이미지와 그림과 아이콘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어요. 결국에 어떤 정보를 표현할 때 압축적으로 표현한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게 이미지겠죠. 그리고 이미지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좀 여백이 많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여유가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변을 돌아보면 교통상황 전광판을 봐도 단순히 그냥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것을 저렇게 색깔로 표현하면 아 정말 나쁘구나 이런 게 와닿고 그리고 오른쪽에 정체가 됐는지 아니면 교통이 원활한지 이런 것도 색깔로 표현하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학생들 입장에서 똑같이 비주얼 싱킹을 하게 되면 이해가 훨씬 빠르다. 그리고 어떤 소통 능력도 강하고 그런 좀 장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울러 가지고 공학 표시판 가면 여러 가지 안내판들도 정보를 상당히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보의 시각화, 가면 갈수록 정보를 시각화하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교실 현장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좀 학생들한테 적용이 돼야 될지 수업 시간에 그런 걸 좀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 싱킹을 흔히 검색하면 여기 왼쪽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글과 그림과 함께 이용해서 정보와 생각을 표현, 기록하는 것. 어디에 보면은 글과 그림을 함께 정보, 생각을 표현, 기록, 사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비주얼 싱킹은 실제 기업에서 먼저 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어떤 소비자 시장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간결한 그 5분이나 10분 안에 많은 정보를 이제 말하다 보니까 좀 더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비주얼 싱킹을 이용한 걸 알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인포그래픽이라는 용어도 사실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압축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것인가 표현할 것인가 거기에 좀 중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좀 장점이 이제 적혀 있는데 한 방에 이해된다. 상당히 직관적이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가 좋다. 그리고 오래 기억된다. 사실 몇 년 전에 어떤 기억을 되살려도 텍스트 글자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진처럼 장면처럼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적인 측면에서도 좀 효과적이고요. 높은 설명력, 빠른 확산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업을 할 때 저희가 비주얼 싱킹을 만약에 수업에 활용한다. 사실 선생님 대부분이 다 활용하고 계십니다. 수업 어디에도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심지어 그림도 있고. 예,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이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건데, 뭐 이걸 뭐 제가 그 별도 또 전문가는 사실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수업에 적용한다면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활용하고요.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어를 찾고요.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비주얼 시킹하기 좋은 틀, 적절한 틀을 고릅니다. 사실 이 틀을 레이아웃이라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학습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뭐 학습 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선생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소개하는 레이아웃도 너무 이렇게 규명화돼서 규정화돼서 꼭 그것만 사용할 필요는 없으세요. 예, 적절하게 이렇게 변형시켜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을 정했으면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요. 마지막에 공감을 하겠죠. 저는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특히나 좀 중요시하는 건 마지막에 5번 공감 나누기입니다. 제 아무리 뭐 어떻게 뭐 표현을 잘하더라도, 시각화를 잘하더라도 이 공감을 안 하면요, 수업이 영 이제 질이 확 떨어진다 해야 되나요? 제가 이루고자 어떤 학습 목표의 도달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비주얼 싱킹을 이렇게 수업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학생들이 한 그 비주얼 싱킹 자료를, 결과물을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최소 5분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에도 남고. 네, 그렇습니다.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개념을 다 배운 다음에 복잡한 게 많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비주얼 싱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보통 20분 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잘하는 학생이겠죠.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비주얼 싱킹 자료를 보시면 얘가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 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실 확인하기가 좋아요. 조별로 비주얼 싱킹을 한다고 하면 조 안에서 애들끼리 공감을 할 때, 공감 나누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좀 잘못됐는지, 뭐 바로 뭐 틀린 표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서로 이렇게 토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에서 뭐 대표적으로 인상 깊은 자료 하나씩을 이제 제출해서 그것을 공유하다 보면 애들이, 학생들이 이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애들 실제로 이걸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때 비주얼 싱킹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모든 수업에 사실 쓸 수는 없죠. 적절한 수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림 보면 되게 표현 잘한 것 같은데, 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로 이 학생이 제가 수업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너는 마찰력이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뭐 질문하면서 물어보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개념, 그런 것들을 좀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주기가 되게 또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생물 다양성 관련해 가지고 위험 요인 한 거고요. 요거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다들 각자 이제 조사하고 교과서 내용 정리해서 비주얼 싱킹 한 거겠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게 너무나 다양하고요. 어떤 경우는 원래 이제 서클형 같은 경우는 내부에 원래 시각화를 해서 이미지를 그리라고 틀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꼭 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흔히들 합니다. 요거는 물 전략 수칙에 관해 가지고 이거 윈도형인데요. 위에 내용 처리를 한번 하고 밑에 물 전략 수칙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이모티콘처럼 표현한 친구도 있고, 뭐 그림, 뭐 이건 사실 너무 그림을 잘 그리려고 좀 이렇게 신경 쓰는 친구들 많은데, 절대 수업 시간에는 절대 그림 잘 그릴 필요 없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라. 이렇게 항상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 좀 일부는 그림이 되게 집중합니다. 시간을 확실히 정해 주셔야 돼요. 네.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하죠. 네, 되게 다양합니다. 이건 이제 트림맵이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서클형 잠깐 소개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클형은 중심원이 있고 이제 큰 원이 있는데 중심원에 학습 주제를 적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주제에 맞는 그 핵심 내용이 있죠. 그걸 선정해서 요 크다운 안에다가 핵심 내용을 나열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텍스트로 요 원 바깥쪽 이 프레임이라는 요 사각틀 안에 적으신 다음에 그 텍스트 내용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런 그림을 시각한 이미지를 요 큰 원 안에 이제 4번째로 그리게 돼요. 마지막으로 만약 시간이 있으면 색연필을 들고 색칠을 하는 꾸미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순서로 가게 되고요. 사전에 사실 비주얼 싱킹은 연습을 좀 하는 게 사실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연습 시간을 따로 빼기가 힘들잖아요. 차차차차 몇 번 하다 보면 애들이 나중에 욕심내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습관 들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CM 활용 보고서라고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건데 요 가지고 한번 제안서를 비주얼 싱킹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보고서 작성을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사항을 제시해주고 이 개발서에 포함될 내용이 뭐 이렇다 소개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서클형 레이아웃을 꾸밀 때 이런 구조로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애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는 학습 주제가 PC 활용 보고서고 그 보고서에 맞는 핵심 내용은 사실 뭐 이것을 제안하는 목적 그리고 필요성, 특징, 활용 방안, 기대 효과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바깥쪽에 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지를 시각화해라 이렇게 한 다음 마지막에는 한번 느낀 점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보고서를 작성시켜 봤습니다. 네. 뭐 각자가 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 누구는 뭐 신발에다가 뭐 PCM을 활용하면 뭐 쓰겠다, 뭐 건축 재료로 쓰겠다, 뭐 가방에 쓰겠다, 슬리퍼에 쓰겠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역효과가 나요. 사실 그냥 제안서 쓰는 게 낫지, 글로 적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전혀 의도치 않게 좀 역효과 나기도 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바탕이 돼가지고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꼭 이걸 비주얼시키게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고 난 뒤에 좀 많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는 너무 깔끔하게 잘 표현한 친구도 있고 또 학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 간단한 수업 사례 소개는 요까지로 마치고요. 그 아래 혹시 메일이 있는데 관련 자료가 좀 많습니다. 레이아웃 관련된 그런 자료도 있고 그 참쌤이라고 저기 서울에 계신 아주 유명한 선생님 계신데 그분 연수 자료 교환 파일을 제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주얼 싱킹을 수업에 좀 이렇게 활용하고 싶고 제대로 좀 이렇게 좀 뭐 관련 내용을 많이 보고 싶으면 메일로 좀 질을 내주십시오. 자료 요청한다고. 자료 요청하신 분께는 제가 좀 내용을 좀 추출해서 자료를 추출해서 다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약속된 시간은 12시에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모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그 채팅창에 소감 한 말씀들 꼭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연수를 이제 마무리를 12시에 정확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본부 저희가 아까 줌 알려드렸죠, 그죠? 글로 다시 이제 글로 들어오셔도 되고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과는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12시 넘어까지도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채팅창에 글을 좀 소감 뭐 등등 좀 알려주시고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세 분 선생님께서 참 잘 또 발표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옆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기회에 다시 또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